안녕하세요, 패러다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세 가지만 잘하면 월 순수익 800만 원이 가능하다. 그 세 가지가 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알려드리면 어떨까 해가지고 제가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제가 여러분을 현혹시키면 안 되니까 월 800만 원 이렇게 제목을 잡을 건데, 여기서 800만 원의 기준은 뭐냐면 제가 실제로 벌고 있는 상품이 있어요. 요 고구마. 요 고구마가 지난달에는 300 정도 순수익을 냈는데 요번 달에 거의 뭐 1000만 원 페이스예요. 근데 이제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800이라고 영상 촬영하는 일시가 2월 13일인데 뭐 혹시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지금 페이스대로는 800에서 최소 1000만 원 정도 나오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요거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뭐 사실에 근거해서 제가 그럼 이걸 어떻게 이렇게 벌게끔 만들었냐, 요건데, 요게 일정이 제가 항상 하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를 아는 분들은 제가 늘 이렇게 강조한다는 걸 잘 알고 계실 텐데,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상품 소싱, 그러니까 판매가, 마진 설정, 그리고 숫자적인 거. 그래서 그 가격이나 어떤 내가 마진을 낼 수 있는 상품을 잘 찾을 수 있느냐, 이게 좀 중요하고, 그게 첫 번째라는 얘기고, 두 번째가 노출. 내가 찾았으면 그걸 어떻게 어느 곳에 적절하게 노출할 거냐, 그래야 팔릴 테니까, 여기 두 번째고, 세 번째로는 전환, 그러니까 판매가 되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 이게 되게 유기적으로 연관이 잘 돼야 되는데, 연결이 상품, 그러니까 내가 찾아야 되죠. 뭘 팔 상품을, 그걸 어디에 노출하고, 노출, 그쵸? 그 다음에 그걸 전환을 어떻게 잘 시킬 거냐, 요 세 가지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것만 잘 하시면 여러분이 저처럼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거가 좀 약간 간과한다거나 혹은 깊게 생각 안 한다거나 이런 것 같은데, 혹은 여기 마지막 요쪽에 좀 집중을 한다거나 그런 것 같은데, 이걸 잘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것도 순서가 좀 중요하다라는 걸 제가 오늘 영상에 설명드릴 겁니다. 예시를 좀 이렇게 들어가 설명드리는데, 첫 번째가 이제 상품 소싱.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이상적 혹은 현실적이고 판매가 잘 되는, 마진을 높이는 방법이냐? 이건 제가 하는 방식이에요. 항상 뭐 맞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마진이 100원인데, 굳이 이제 예시를 들면 마진이 100원인데 판매가 되는 상품이 있고, 혹은 마진이 좀 높아요. 100원보단 5000원인데 판매가 안 되는 상품이 있다고 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저 같은 경우는 전자입니다. 마진이 100원인데 판매가 되는 상품, 이걸 선호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판매가 안 되는데 마진이 높으면 뭐합니까? 물론 마진이 5,000원이어도 판매가 아예 안 되진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 정도 어쩌다가. 그러면 100원짜리를 5,000원 마진 내려면 뭐 꽤 많이 팔아야 되죠. 뭐 500개 팔아야 되는 건가? 그쵸? 50개 팔아야 되네. 그쵸? 50개 팔아야 5,000원이잖아요. 그런데 50개 팔릴 때 얘는 하나 팔려. 그러면 마진으로 보면 똑같아. 맞죠? 그런데 어느 게 롱런을 할까요? 오래 갈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이게 오래 간단 말이에요. 순위로 노출이 잘 돼야 꾸준히 팔릴 텐데, 요게 더 노출이 잘 돼요. 자, 카카오톡 같은 경우, 톡스도 요걸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품이, 그러니까 제가 전 세계로 말씀드리는 거고, 국내에 있는 오픈마켓이나 거의 대부분 뭔가 판매하는 채널은 요런 걸 선호해요. 자, 그러면 구매자, 소비자는 어떨까요? 요런 걸 선호할까요? 요걸 선호할까요? 당연히 요걸 선호하겠죠. 그쵸? 우리 같은 사람이 마진을 적게 보고 판매가를 낮춘 상품을 소비자도 좋아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소비자가 좋아할 거니까 스마트 스토어나 카카오에서 이런 걸 더 띄워주고 싶겠죠. 맞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상적이란 얘기인 겁니다. 폭리를 취하는 이런 건 이상적이지가 않아요. 이렇게 해서 돈 벌었다는 어떤 유튜버들이나 셀러들이 있는데, 매우 이상적이지 않은 방법이에요. 따라가시면 안 돼요. 예, 잠깐 반짝하는 겁니다. 그게 결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최근에 그 백종원 씨의 무슨 스팸 같은 거, 그게 폭리를 취했다 뭐 이렇게 기사 뜨잖아요. 그럼 불매운동까지 생길 수가 있는데 그게 좋은 방법이냐 이거예요. 그쵸? 그런 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에 상품을 어떤 거를 뭐 봤어. 근데 내가 이거를 얼마에 판매될지 모르겠어. 많이 저한테 물어보시거든요. 그럴 때는 단돈 10원이라도 남는 값을 설정하고 판매가 되면 계속 그럼 100원으로 마진 보고 팔아야 되냐? 아니죠. 제가 요 화면에 보신 고구마가 지난번에 1등 찍었어요 하는 영상에서는 14,900원에 살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바로 1,000원 올려서 15,900원. 지금은 보시면 얼마예요? 16,900원이죠.
이렇게 가격을 올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쿠폰을 받아야 또 16,900원이야. 쿠폰을 못 받는 사람은 17,900원에 사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마진이 높아진 거예요. 지난달에 비해서. 일단 1등 찍고 나면은 판매가 유지가 잘 된단 말입니다. 그게 낮은 가격 때문에 판매가 계속 되던, 노출이 잘 돼서 판매가 되던, 저는 이제 두 가지 경우에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럴 때는 판매가를 조금씩 높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순위 떨어지면 또 어떻게 해? 또 낮추겠지, 저도. 그쵸? 판매가 되는 게 1순위가 돼야 된다. 이거는 스마트 스토어든 톡스든 어디당 똑같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전략적으로 고마진을 내야 되는 상황,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에는 안정적으로 가시려면 무조건 마진을 최소로 해서 순마진이 남긴 남아야겠죠. 그래서 판매가를 낮게 설정해서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자, 그러면 가격 설정 됐어.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어떻게 노출을 할 거냐, 이런 거잖아요. 판매가 낮춘다고 혹은 마진을 낮춘다고 해서 알아서 노출되는 건 아니니까. 그쵸? 그래서 여러분이 상품 소싱 할 때 노출까지 고려해서 소싱을 하셔야 돼. 자, 여기서 마진이 100원이라는 게 뭘까요? 내 절대적인 나 혼자만의 기준으로 하면 그 상품은 그죠,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잖아요. 왜냐면 소비자들의 의견을 우리가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비교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고구마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16,900원으로 돼 있죠. 그런데 노출되는 거 보세요. 제가 제일 비싸네. 맞아요, 안 맞아요? 광고까지 치면 얘 빼고 제가 제일 비싸죠. 그러면 여러분이, 초보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최저가가 아닌데 과연 이게 사람들이 클릭을 하고 그러니까 유입이 되고 살까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초보분들은 12,250원 요거보다 낮은 가격을 자꾸 설정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제 낮은 가격이라는 건 이 기준이 아니에요. 여기서 보여주는 이게 아니고 단위 규격당, 제 거는 10kg란 말입니다. 그래서 상품명에 딱 10kg라고 써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죠? 근데 이 상품은 뭘까요? 3kg부터 나오죠. 그래서 이게 3kg 가격인지 5kg 가격인지 몰라. 그러면 이게 두 가지 써 있으니까 어떤 소비자 같은 경우는 야, 얘 거는 이게 3kg인지 5kg인지 모르는데 클릭해보고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알고 보니까 뭐 3kg 가격이야. 그죠? 그러면 나온단 말이죠. 그럼 전환율이 낮아지는 건데, 자, 10kg 가격으로 딱 저는 10kg만 써놨으니까 상품명에, 그러면 단순히 봐도 이게 더 싸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상품 소싱할 때, 가격을 설정할 때는 여러분이 노출해야 되는, 잘 팔리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노출이 잘 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쵸? 여기에 내게 노출이 됐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럼 내가 그때 얼마로 판매가를 해놔야 이게 클릭하고 살 건지, 요게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비교 대상으로 삼는 그 상품이 여기 앞에 팔리는 어떤 노출 영역이 아니고 저 어딘가에 있는 어떤 상품을 비교 대상으로 해서 가격을 설정하고 마진 설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그거는 팔리지도 않는 건데 그게 왜 비교 대상이 됩니까? 여러분이 비교해야 할 상품은 팔리고 있는 상품이어야 되고, 여러분이 월 1,000만원의 순수익을 내기 위해서 저 패러다임은 여기에 노출되는데 저 패러다임 거를 이길 수 있는 가격, 그런 상품을 찾는 게 베스트라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마진을 얼마 볼 거냐, 일단 최소로 보고 가야 얘를 이길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상품 소싱 할 때는 내가 어디에 노출이 돼야 잘 팔리는지, 그리고 내가 가능한지를 알고 소싱을 하셔야 돼요. 상품이 고구마가 막 1,000만 개고 내가 절대로 가격도 이길 수가 없어, 마진 100원도 못 내 라는 걸 판매를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런 건 애초에 포기하는 게 더 빠르죠. 그쵸? 그래서 노출과 상품 소싱은 되게 긴밀하게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번호를 나누자면 상품 소싱이 더 중요하다, 먼저 돼야 된다 라는 건데, 저는 사실상 거의 이제 같이 보죠. 가령 제가 이제 고구마를 봤다, 뭐 도매 사이트에서, 그럼 그걸 보고 여기 와서 요것도 봐요. 제가 노출이 가능한지, 그리고 얘를 이기고도 마진이 100원 이상 남는지. 그럴 때 제가 판매 등록을 시작한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예. 그래서 요 노출을 할 때 내가 가능한지, 광고로 해서 내가 여기에 올라갈 수 있는지, 그런 비용까지 고려해서 마진이 100원 이상이면 최저로 보고 해라. 그런데 그렇게 해도 마진 5,000원 나오면 대박 상품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상세 설명. 자, 상품이 정해졌고, 그렇죠, 내가 노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그럴 때는 이제 상품 등록하고 그 안에 이제 상세 설명, 그러니까 등록의 과정인데,
여러분들이 상세 페이지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리뷰도 중요하고. 저는 상세 페이지는 좀 이렇게 비교적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스타일인데, 리뷰는 매우 몹시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초보분들이 상세 페이지에 시간을 많이 쓰더라고요. 상세 페이지에 시간을 많이 쓰는 분 중에 잘 파는 분을 제가 그렇게 많이 못 봤어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것 같아. 저희가 학교 다닐 때 국영수가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예전에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계속 영어만 해. 시간을 많이 써요. 이미 잘하는데 자기가 뭐 90점 이상 100점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계속 영어만 봐. 왠 재밌거든. 수학은 자기가 막 50점대야. 재미가 없어. 잘 모르겠어. 해도 시간도 잘 안 가고 뭔가 배우는 것 같지도 않고 뿌듯함이 없다는 거죠. 그런 거를 해야, 하시는 수학을 해야 평균 점수가 높아지는데, 그쵸? 수학은 50점이면 앞으로 50점이나 더 올라갈 여지가 있잖아요. 근데 영어는 이미 90점이야. 그럼 10점밖에 못 올라가는데 내가 시간 많이 써도. 그래서 수학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영어를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본인이 상세 설명에 약간 재미를 느끼는 분, 뿌듯함을 느끼는 분들은 자꾸 여기에 집중을 하더라. 근데 말씀드렸지만 상세 페이지가 정말 기가 막혀. 근데 노출은 안 돼. 의미가 있어요? 상세 페이지가 기가 막힌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진이 5,000원인데 판매가 안 돼. 이게 의미가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는 헛 시간을 쓴 거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상품 소싱, 노출, 요거는 거의 같은, 묶어서 생각을 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상세 설명에 대해 시간을 쓰시고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초보분들은 여기에 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 시간도 많이 쓰고. 이거는 크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 상품은 그냥 도매 사이트에 있는 거 아무거나 하고. 그래서 일단은 많이 등록하면 팔리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점점 요거에 대한 여러분이 시간 할애나 이런 게 노력이 되게 낮아진다. 요거에 시간을 많이 쓰더라. 이러면은 돈을 못 벌어요. 그래서 상세 페이지는 팔리고 나서 100원이라도 남는 상품이 됐어. 그래서 팔려. 그리고 요것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돼. 그러면 그때 상세에 신경을 써야 돼요. 그때는 보완하면 되죠. 그죠? 뭔가 내가 약간 요 정도 상태였으면 이걸 더 크게 보완하면 된단 말입니다. 자, 리뷰는요. 리뷰는 무조건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는 게 좋아요. 리뷰가 있고 없고는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방법은 여러분들이 검색하면 나오니까. 자,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실제 구매자 리뷰를 꼭 받아보시라는 얘기예요. 이게 상품이 여러분이 뭐 가구매나 체험단이라는 걸 하면 다 좋은 리뷰만 쌓이잖아요. 그래서 그 실제 상품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좋은지는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가짜 리뷰 막 평점 만들어 놓고 좋다고 생각하고 막 돈 써서 광고하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실패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 구매자들의 리뷰가 안 좋으니까. 그러면 일단 돈만 들어간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초반부터 실제 구매자들의 평가를 꼭 받고 시작하는 게 좋다. 그 시간을 단기수록 여러분이 그 시간을 아낄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럼 결국 시간도 돈이잖아요. 그래서 실제 구매자 리뷰가 좋은지 꼭 파악을 하시고 적으로 내가 노출을 시도해 볼 수 있다. 그럼 그때 되면 또 마진도 높일 수 있다. 구매자 리뷰가 평균 이하인데 제가 고구마 같은 경우가 지금 4.56. 나는 여기보다 낮아요. 근데 뒤로 가면은 다른 거보다 높다고. 얘 4.54잖아요. 지금 요거 리뷰가 9,900개인데 그죠? 근데 제가 그 이상은 가니까 그래서 저도 공격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리뷰가 지금 1,700개인데 여기서 4.56이면 웬만해서는 이 아래로 급격하게 안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이런 걸 미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실제 구매자 리뷰가 안정적으로 뭔가 쌓였을 때 그걸 공격적으로 밀어야지. 막 가짜로 막 해놓고선 내 건 좋아요 하고 막 뭔가 하면은 나중에 실패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렇게라도 하는 게 처음엔 유리하긴 합니다만.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게 뭐 제가 영상 찍는 게 재미도 별로 없고 좀 약간 난이도가 있는 내용을 주로 다루는 것 같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데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요 세 가지가 잘 안 되면 돈을 벌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상품 소싱은 정말 중요하죠. 아무리 상품 좋은 게 있다 하더라도 마진 5,000원 내고 하면은 된다 안 된다? 물론 될 수도 있어. 그 상품이 너무 좋으면 브랜드 제품 같은 경우. 그런데 이게 더 효과적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상품 소싱할 때는 어디에 노출을 해야 많이 팔리는지를 알고 내가 그 영역에 침투가 가능한지
파악을 하고 이 패러다임의 고구마를 내가 이 순위까지 이길 수 있는지 그걸 파악하시란 얘기예요. 파악하고 내가 그게 가능하다. 그럼 공격적으로 등록하고 해야죠. 그리고 나서 상세 설명을 좀 신경 써라 라는 게 제가 늘 쓰는 방법이에요. 제가 이 방식으로 한 15년 됐어요. 항상 이거를 명심하고 뭔가 시작을 하면은 큰 실패가 없고 저처럼 월 800만 원 이상 순수익 내는 게 가능하다. 3개월 정도 이렇게 연습을 해보세요. 그럼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 뭐 이런 것들 부탁드릴게요.